안녕하세요. 백세도감입니다. 술 진짜 건강에 무조건 나쁠까요?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을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술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의학적인 연구와 통계를 토대로 어떤 경우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오해는 금물입니다. 어떤 술을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술이 건강에 안 좋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간경화, 고혈압, 심장병, 치매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 폭력,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과음과 중독이라는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제를 깨고 적당한 음주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적정 음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남성 하루 최대 2잔, 여성 하루 최대 1잔, 한 잔 기준 맥주 350ml, 와인 150ml, 소주 4분의 1병 수준. 그리고 주 2회 이상은 쉬는 날 음주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등에서도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중년 남녀 8만 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적당한 음주자 그룹은 심근경색 발생률이 절주자보다 낮았습니다. 일본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두 잔 정도 음주하는 고령층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렸다는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프렌치 패러독스에 따르면 와인을 꾸준히 소량 마시는 프랑스인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경우에도 절대 과음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입니다. 술이 몸에 좋을 수 있는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소량 음주는 긴장 완화, 식욕 증진, 사회적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술이 감정 회피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에 도움. 레드와인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노화 방지 및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와 함께 즐기는 문화적 요소. 건강한 식사 습관 속에서 소량의 술은 오히려 소화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음주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간질환 병력자, 약물 복용 중인 사람, 고혈압 및 당뇨가 심한 경우,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과거 알코올 중독 병력자, 또한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폭음 형태는 적당한 양이라도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음주는 반드시 나눠서 천천히 식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경고등이 켜지는 곳, 바로 간입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은 장기간 음주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국내에서도 알코올로 인한 간질환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위험입니다. 음주운전, 폭력, 낙상사고, 응급실 내원 등은 모두 음주가 만들어낸 사회적 손실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볍게 마신 술 한 잔이 병원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뿐 아니라 삶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바로 의존성입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오늘만 마시자. 이런 생각이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끊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 우울증,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중장년 남성의 알코올 중독 위험군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마시는 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음주 전 충분한 수분 섭취, 식사와 함께 마시기,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회복 시간 갖기,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금주일로 정하기. 끊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조절하고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해봐야 할 때입니다. 술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경우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입니다. 맞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적은 양의 음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이하의 적정량을 지켜야 하고, 둘째, 일주일 중 최소 2일에서 3일은 금주일을 가져야 하며, 셋째, 간이나 심혈관, 정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넷째, 음식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문화적 음주여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지키는 사람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소주 한 병은 기본, 맥주를 곁들인 폭탄주, 공복에 마시고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고 일주일 내내 술자리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이 몸에 좋다는 말은 오히려 위험한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술은 WHO 기준으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즉, 술을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생각보다는 술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리고 정말 마셔야 하는 날이라면 적어도 내 몸에 해가 덜 가도록 마시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술을 건강하게 마시는 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많이 마셔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덜 해롭게 마시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겁니다. 술,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좋다고 말하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마시는 것. 그리고 마시더라도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무조건 두둔하거나 몸에 좋다는 식으로 마셔도 된다는 환상은 이제 그만. 정답은 마실 거면 알고 마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도 백세도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삶, 백세도감과 함께 준비하세요.